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풋볼 살롱의 프로토 전문 분석 컨텐츠 쌀 언더 오빠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풋볼 살롱의 쌀 언더 오빠는 프로토 승부식 언더 오버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쌀 언더 오빠라는 컨텐츠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부터 살펴드리면 이 서른도 씨는 다들 잘 아시죠?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 트로트 가수인 서른도 씨의 이름을 따와서 트로트는 서른도, 프로토는 쌀 언더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서른도 오빠인데 이 프로토 하면 떠오르는 이 쌀 언더 오빠를 꿈꾸면서 제가 조금은 이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점을 착안을 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코너명을 지어봤습니다. 풋볼 살롱의 이 살롱의 쌀과 언더 오바에서 이 언더를 따왔죠. 이 설 운도의 운도와 언더가 조금은 여감이 비슷한 점이 있고 언더 오버의 오버를 제가 오빠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언더 오빠라는 네이밍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트는 서른도, 프로토는 쌀 언더라고 조금은 기억을 해 주십사 조금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풋볼 살롱의 승무패 분석 컨텐츠인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풋볼 살롱을 대표하는 대변할 수 있는 이 고유 명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 언더 오빠, 이 쌀 언더라는 것이 풋볼 살롱의 프로토 컨텐츠의 어떤 심벌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귀엽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쌀 언더 오빠와 함께 사랑의 트위스트가 아니라 이 적중의 트위스트를 추실 수 있도록 조금은 야심차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프로토 승부식 언더 오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눈여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쌀 언더 오빠의 차별화된 언더 오버 예측 방법은 이 검증된 루트에서 공수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까 합니다. 풋볼 살롱의 승무패 컨텐츠 분석 컨텐츠 현미경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다뤄드리지만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의 전술과 감독들의 전술 철학 그리고 선수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 전술 상성 위주로 분석을 해 드리는데 이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데이터적인 측면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더 오버라는 종목 자체에 앞에 보시면 2.5, 3.5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풋볼 살롱의 쌀 언더는 이 검증된 루트에서 공수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게 단순한 데이터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을 하고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의미를 조금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 과거의 산물이죠. 과거에 이렇게 경기를 해서 축적된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구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의 산물인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데이터인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해당 데이터가 처음 태동한 것은 2012년 정도입니다. 해외 축구 기사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이 옵타라는 통계 업체가 있는데 이 옵타라는 통계 업체가 굉장히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영역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많은 언론사나 구단들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업체인데 이 옵타가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기대 득점은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 해당 팀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과연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몇 골이나 실점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슈팅의 어떤 위치나 슈팅의 퀄리티만을 변수로 뒀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분석 통계 사이트가 생기면서 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슈팅의 어떤 위치나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 슈팅을 때리는 선수의 슈팅 정확도, 그리고 그 슈팅이 이루어질 때 패스를 받는 상황, 그러니까 그 패스가 스루 패스였는지 아니면 쇼 패스였는지 그리고 크로스였는지,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결합을 해서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는 수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산물인 데이터에 의존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이 데이터의 약점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고 풋볼살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이 사런더 오빠 분석 방법에는 이 미래지향적 데이터인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굉장히 주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런더 오빠라는 이 분석 방법은 기대 득점과 평균 득점, 그리고 올 시즌 오버 비율과 맞대결 오버 비율이라는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대 득점과 평균 득점, 그리고 기대 실점과 평균 실점이라는 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해당 팀이 홈에서는 2.5, 3.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했고, 또 원정에서는 2.5 오버, 3.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 비율을 두 번째 분석 파트로 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파트로는 이 맞대결을 펼치는 이 맞대결 전적,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2.5 오버 경기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그 비율까지 제가 이 데이터를 수급을 해서 총 세 가지 파트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우열, 그러니까 데이터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는 이 원칙, 나름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츰 분석을 진행하면서 좀 더 원칙을 면밀하게 다듬어 갈 예정이고, 이 데이터 활용으로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로 쪼갰을 때 모두 이 동점이 나오는 이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자랑하는 이 현미경 분석에서 다뤄드리는 것처럼 이 전술적인 상석이나 이 주요 선수들의 결장 여부, 그리고 컨디션 같은 것을 조금은 종합적으로 추가를 해서 2.5 언더 오버를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풋볼살롱이 계속해서 서른도 씨까지 들먹이면서 이 사런더 오빠라는 이 컨텐츠를 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런더 오빠라는 컨텐츠가 과연 효과가 검증이 됐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이것을 컨텐츠화 시키는데 조금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이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경기 프로토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임상 실험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충분히 이 지난 주말 프로토 경기로 조금은 위력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실제로 구매한 프로토 내역이고, 10,000원과 5,000원을 배팅을 했는데 모두 한 폴 낙으로 아쉽게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더 오버를 찍었던 경기들은 모두 적중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바오와 엘체, 에이바르와 그라나다,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경기가 모두 언오버가 적중이 됐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 아탈란타와 사스올로,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에이바르와 그라나다 경기가 모두 언오버는 적중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쌀 언더의 분석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 우에스카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2.5 오버가 굉장히 정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쌀 언더 오빠의 분석 기법을 적용을 했다면 2.35배당이라는 굉장히 역배당을 받은 언더를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해당 보시는 엑셀 파일이
이 풋볼 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이 쌀 언더 오빠의 프로토 분석 시트인데 이 우에스카와 바르셀로나를 제가 직접 데이터를 산출을 해 봤을 때 이 2.5 언더가 굉장히 역배당이었죠. 2.5 언더가 무려 2.35배당이었고 2.5 오버가 1.38로 굉장히 정배당이었는데 경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굉장히 바르셀로나가 힘든 경기를 하면서 1대0 언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우에스카가 승격팀이고 메시가 돌아온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이 승격팀인 우에스카를 두들겨 패겠다는 팰 수 있겠다는 그러한 통밥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바르셀로나의 오버 경기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이 오버 쪽에 배당이 1.38이라는 정배당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쌀 언더 분석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언더 확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기대 득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 오버가 나란히 나왔고 이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가 굉장히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분석 파트인 홈 2.5 경기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우에스카가 홈에서 13% 거의 2.5 오버 경기를 하지 않았고 바르셀로나 역시 홈에서는 67%라는 높은 비율의 2.5 오버 경기를 했는데 원정에 갔을 때는 절반도 되지 않는 43%의 2.5 오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분석 파트인 오버 경기 비율 올 시즌 홈과 원정팀의 오버 경기 비율 파트 역시 언더 쪽이 조금은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맞대결 전적에서의 2.5 오버 경기 비율은 75%로 2.5 오버 확률이 높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 파트 중에서 두 파트가 2.5 언더 쪽이 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쌀 언더 오빠의 어떤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면 2.5 언더 쪽으로 베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배당이 2.35 배당을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더 오버 자체가 종목 앞에 2.5, 3.5라는 구체적인 이 수치가 붙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풋볼살롱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5 언더 오버를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고 이제는 언더 오버도 통밥이 아니라 조금은 치밀한 분석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은 안정감 있게 픽을 이 구축을 할 수 있다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프로토 분석 그리고 적중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풋볼살롱의 이 쌀 언더 오빠 기법은 굉장히 이 엑셀 파일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석 동영상 자체가 조금은 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쌀 언더 오빠를 조금은 빠르게 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풋볼살롱이 지금 멤버십 시스템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 엑셀 파일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 쉽게 한글 파일로 표로 정리를 해서 이 분석 내용, 분석 데이터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러한 분석 자료를 소화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 언더 오버 최종 픽 이미지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언더 오버를 체크를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사진으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이 해당 언더 오버 픽을 찍은 최종 픽 이미지를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쌀 언더 오빠 언더 오버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 주시고 이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지금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이 언더 오버 자료를 그리고 언더 오버가 가미된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쌀 언더 오빠라는 이 프로토 언더오버 전문 분석 동영상 이 분석 컨텐츠가 업로드 되기 전에 미리 선 공유를
이미지와 자료를 통해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은 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을 접속을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등급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이 네이버 전용 카페를 제가 가입을 승인을 해 드립니다. 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회원분들께서도 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축구 기사랄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동영상,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합류를 해 주시면 이 프로토 언더오버 자료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멤버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이 쌀 언더 오빠라는 컨텐츠를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끝나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프로토 승부식 2회차에 들어온 세리아 A 경기 일부 경기를 언더오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토 승부식 2회차 세리아 A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에 판매가 마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리아 A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언더오버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4경기를 제가 꼽아왔고 이 4경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와 베네벤토의 경기는 저는 2.5 오버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초록색 박스로 쳐 놓은 파트가 바로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그리고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파트 첫 번째 파트이고 이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것이 이 두 번째 분석 파트 그러니까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2.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했는가 그 비율을 따진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분석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과연 2.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이 세 파트로 나눠봤을 때 이 세 파트에서 두 파트가 언더가 나왔다면 그 경기는 언더가 뜰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하고 언더 쪽에 베팅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 세 파트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나름의 원칙을 적용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분석을 해 드리면 칼리아리와 베네벤토의 경기를 먼저 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홈에서의 기대 득점 그러니까 칼리아리가 홈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기대 득점 홈에서 몇 골을 넣을 것인가 라는 어떤 미래를 예측한 데이터가 1.19골입니다. 칼리아리가 홈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1.19골을 넣을 것이다 라는 홈 기대 득점이 있고 상대팀인 베네벤토는 원정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 원정에서의 베네벤토의 기대 득점을 1.5골이라고 나왔는데 이 두 지표를 합쳤을 때 기대 득점의 합이 나오겠죠. 이 득점과 득점을 합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3대3 스코어가 나왔을 때 그 전광판에 있는 3대3 스코어는 왼쪽에 표시된 3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득점이고 오른쪽에 표시된 3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의 득점이겠죠. 그러니까 득점, 홈팀의 득점과 원정팀의 득점을 합쳤을 때 그 전광판에 쓰여 있는 3대3이라는 스코어가 도합 6골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득점과 득점을 더했을 때 그날의 그 해당 매치업의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홈팀의 홈 기대 득점과 원정팀의 원정 기대 득점을 더한 것이 그 해당 매치업의 기대 득점 그러니까 그날 매치업에 얼마나 골이 터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풋볼살롱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19골과 1.5골을 더한 2.69골이 기대 득점 칼리아리와 베네벤토의 경기가 펼쳐졌을 때 2.6골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반대로 이 기대 실점의 합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홈팀의 기대 실점과 원정팀의 원정 기대 실점을 더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그날 매치업에 스코어가 나오겠죠. 3대3을 예로 들었을 때 이 3대3의 오른쪽 점수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실점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의 실점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정팀의 실점이 홈팀의 득점이고
원정팀의 득점이 홈팀의 실점이기 때문에 이 실점과 실점을 더하는 것도 해당 경기의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팀 칼리아리의 홈 기대 실점과 원정팀 베네벤토의 원정 기대 실점을 더했을 경우에는 3.2골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은 모두 2.5 오버가 나왔습니다. 이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데이터이고, 반대로 이 홈팀의 홈 평균 득점과 원정팀의 평균 득점을 더한 것, 그러니까 이 평균 득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경기를 펼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를 나타내는 경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시트에는 지금 미래가 담겨 있고, 옆에는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라는 현재 데이터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올 시즌 이 칼리아리의 홈 평균 득점은 1.57골이고 베네벤토의 원정 평균 득점은 1.29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는 2.86골이 나오고 2.5 오버가 나오겠죠.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평균 실점이 2점이고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의 평균 실점이 1.57골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3.57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2.5 오버가 무려 4개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서는 2.5 오버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했고, 이 두 번째 분석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했을 때 올 시즌 이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57%의 비중으로 2.5 오버 경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정에서 2.5 오버 경기를 43%를 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이 50% 절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퍼센테이지의 편차가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50%와 57%의 편차는 7%이고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50%와 43%의 편차가 7%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해당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맞대결 전적에서 2.5 오버 경기가 100%두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마지막 맞대결 전적에서는 2.5 오버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석 파트에서 2.5 오버가 두 개 파트가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경기는 2.5 오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듯이 이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 평균 득점과 홈 2.5 오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데이터를 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맞대결 전적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는 이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칼리아리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 아탈란타 파르마 같은 경우에도 2.5 오버, 볼로냐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2.5 오버가 예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이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첫 번째 분석 파트와 두 번째 분석 파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석 파트가 이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지금 2.5 오버 경기 비율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버 확률이 높고, 반대로 맞대결 전적에서는 46%의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2.5 언더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인 스코어 상황에서 이 첫 번째 기대 득점과 평균 득점 파트에서 승부가 나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대 득점의 합과 기대 실점의 합이 언더 오버로 갈렸고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의 합이 언더 오버로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기대 득점의 합과 2.5 언더 오버 기준으로 잡혀있는 이 2.5와의 편차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대 득점의 합이 2.23골이 나왔는데 2.5와의 편차가 0.27이고 기대 실점의 합이 2.94골이 나왔는데 2.5 오버와의 편차가 0.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데이터가 좀 더 해당 오버가 뜰 확률이 안정적으로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2.5 혹은 3.5 기준이 되는 기준치에서 해당 데이터와의
편차를 비교를 해서 더 큰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따져봤을 때 기대 실점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역시 평균 득점 같은 경우에는 2.43골 에서 2.5와의 편차를 계산을 해봤을 때 0.07이 나오고,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3.57골에서 2.5 오버를 뺐을 경우에는 편차가 1.07로 압도적인 편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 오버 쪽이 양쪽 모두 기대 득점과 평균 득점, 평균 실점 측에서 모두 2.5 오버 쪽의 데이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기 역시 2.5 오버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차가 높은 것이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 지금 2.5와의 이 거리가 짧다는 것이 편차가 작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기대 득점의 합이 한 골이 양팀 어떤 팀이든 한 골을 더 넣었을 때 언더보다는 이 오버 쪽의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겠죠. 이 편차가 짧다는 것은 평균치가 그만큼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2.5 오버를 기준으로 2.5를 기준으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 라치오나 피오렌티나가 한 골을 더 실점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편차가 길기 때문에 평균치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진다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산출값의 편차가 긴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는 데이터라고 이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은 복잡한 이 방법에 의해서 풋볼살롱의 프로토 언더오버 전문 컨텐츠인 쌀 언더오빠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처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차츰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데이터와 함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그리고 오버 경기 비율이라는 이 현재를 나타내는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대결 전적이라는 상대 전적에서 오버 경기 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이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 한 분석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를 나름대로 이 결합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 분석 방법이 적중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2.5 그리고 3.5 언더 오버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 바르셀로나와 우에스카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바르셀로나가 강팀이고 메시도 돌아왔고 우에스카가 승격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두들겨 팰 수 있기 때문에 오버가 정배당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 오버 쪽이 1.3이라는 굉장히 정배당을 받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언더 쪽이 굉장히 확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통밥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야심차게 조금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풋볼살롱의 이 쌀언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을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수정, 보완, 발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분석, 이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이 간단하게 간편하게 경기 예측 결과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좀 더 보기 편하게 가독성이 좋은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나머지 세리아 A 경기와 프로토 승부식 이 언더오버 예측, 쌀 언더오빠 언더오버 예측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기 칼리아리와 베네벤토는 2.5 오버, 아탈란타와 파르마는 2.5 오버, 볼로냐와 우디네스 역시 2.5 오버,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경기도 2.5 오버를 예측을 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부배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